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까지 마감인 제도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감이 끝나기 전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일전에 제 다른 영상에서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기간도 연장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는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하였는데, 이미 한번 받으셨던 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재지원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계속해서 3개월씩 연장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한시적으로 제도를 완화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감염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738만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생계 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 지원을 하는데, 식료품비나 의복비,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 유지비 지원은 1인 가구는 45만 4,600원이 지원되고 2인 가구는 80만 2천원, 3인 가구는 103만 5천원, 4인 가구는 122만 6,900원, 5인 가구는 149만 6,700원이 지원되는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2만 5,40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유지비 지원 금액은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각종 검사 및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를 제공하는데요.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교육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도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지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되고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은 43만 2,200원, 중학생은 35만 2,700원, 초등학생은 22만 1,600원이 지원됩니다.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이 되는데, 4인 기준으로 월 145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연료비는 98,000원, 해산비는 70만원, 장제비는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소득, 금융, 재산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기준 131만 7천원, 2인 기준 224만 3천원, 3인 기준 290만원, 4인 기준 356만 1천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에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재산 기준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은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인데요.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검진기간 이용을 자제하던 짝수년생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방문을 미룬 분들이 안심하고 여유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 대상입니다. 2020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검진 받으시면 2020년에 검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2020년에 검진 받지 않아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도 면제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기책사유가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사무직은 일반 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고요. 안검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 6월 30일까지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 30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보통 5월 말까지로 신청을 하는데요.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이고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 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무조건 최소 소득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나 헛벌이 가구의 경우 최소 4만원 이상이고요.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한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요. 신청 방법은 ARS 전화 또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가능한데 만약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0만원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